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퇴직한다 그러면 바로 반으로 3분의 1로 줄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한 3개월만 딱 싸워와서 불필요한 것들 줄여서 일단 소득을 줄여 놓으신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고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정책의 이찬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예. 오늘은 특별히 또 대표님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세팅을 했는데요. 네, 영상 다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5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책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노후 준비할 때 보통은 10억, 20억 같이 이렇게 좀 든든하게 자산 중심으로 좀 갖고 싶어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월 200만 원, 300만 원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직장 생활을 쭉 꾸준히 하신 분들이 집안채 부채 좀 껴있고 금융자산 정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갑자기 노후자금으로 10억, 20억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연봉이 얼만데 이런 생각 그렇죠. 하면서. 사실은 10억이라는 돈도 우리가 노후생활비로 한 300만 원 쓴다고 가정하면 월 1년이면 3,600, 10년이면 3억 6천, 뭐 30년이면 한 10억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속설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돈이 있으면 내가 목돈을 지켜야 되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10억, 20억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월급 받는 느낌으로 계속 200, 300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흐름을 이제 만들려면 뭘 또 알아야 흐름을 만들 거잖아요. 의외로 준비하신 게 많아요. 국민연금 직장 다니면 의무 가입해갖고 계속 내고 있고 또 직장 다니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뭐 월 200, 300 만드는 거는 10억, 20억의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 없고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실 수 있는 숫자예요.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후 준비 시기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때부터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단 최소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즉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받는 월급은 은퇴 후에 받는 월급까지 다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소득의 한 30% 정도를 노후자금 준비하는데 매월 불입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에 저희가 9%를 내고 있고요. 퇴직금 비율로 따지면 8.3% 정도 돼요. 따라서 17.3%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 12.7%, 한 10% 정도인데 한 300만 원 월급 받으면 한 30만 원 정도 이내로 내가 스타트를 하고 우리 직장은 그래도 연공 서열이 있고 직급도 늘어나면서 급여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늘어난 급여일 때마다 한 10% 정도씩만 더해서 개인연금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할 때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좋은지 그냥 다이렉트로 여쭤볼게요. 어떤 거 가입하면 좋아요? 대표적인 연금 계좌가 그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상품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이런 상품들은 사업비가 없어요. 그 대신 뭐냐면 제가 직장 다녀서 매년 한 번씩 연말 정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세액공제를 해줘요. 얼마를 해주냐?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봉이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면 16.5%를 그다음에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이제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6.5% 해주면 얼마 정도 되냐? 한 148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돼요.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고 아니면 ETF를 가입해서 배당금을 받든지 예금의 이자를 받으면 예금 같은 경우는 15.4%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자 소득이 생기든지 배당금이 생기든지 과세 이연이 돼서 그 세금까지도 같이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혜택만 주냐? 그건 아니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70세까지는 5.5%,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 5.5%의 소득세를 내더라도 내가 16.5%를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1%는 확정 수익률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세금 내기 때문에 이게 조삼모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율이 완전히 틀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품을 그 안에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는 재투자까지 가능하고 나중에 늦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순위로 제가 하나만 꼽으라면 연금 계좌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연금 계좌라는 상품은 딱 뭐냐면 IRP하고 연금저축. 그래서 세액공제도 보시고 과세 이연도 하고 그 안에서 투자 상품이나 저축 상품 잘 하셔갖고 나중에 세금 내더라도 뭐 많이 불려갖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저는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50대는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보험은 무조건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되면 한 12%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연금에 집어넣는다면 12%인 6만 원이 제하고 44만 원이 적립이 돼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원금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최소 10년은 있어야 10년보다는 좀 안 되는데 지금 이율로 하면 한 8, 9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55세에 만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63세에 원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언제 연금을 받아야 될까요? 한 80세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수익률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80세쯤 받아야지 20대나 30대가 연금보험 가입해서 한 60에 연금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일단 50대는 뭐냐면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 그 나이 때는 연금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보험은 이제 좀 이렇게 피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 왜?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까지는 소득이 많아요. 정년퇴직 전에 한 7, 800 이렇게 대기업 다니면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노후소득으로 가면 2, 300으로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를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부담스러워서 못 내세요. 이제는 보험하고는 좀 빠이빠이 하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잘 체크해서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놔두고 정리를 하면 정리하셨지. 더 늘리지 마라. 새로 가입하지는 마셔라. 그 시기에는.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노후 준비. 그러면 어떤 단계별로 하는 게 가장 좀 지혜로울지.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이 책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그 편을 보면 이제 노후 준비 5 스텝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 거 한 5단계 정도는 나눠서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를 준비했는지 알아야지 부족한 걸 채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얼마를 준비했는지 첫 단계에서는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퇴직 후에 은퇴생활비를 얼마 쓸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퇴직 후에 부부가 사는 거에 대해서 생활비 예산은 꼭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준비한 거,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거. 그럼 필요한 거에서 준비한 걸 빼면 부족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메우는 게 적극적인 은퇴 준비의 핵심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로 메꾸냐? 뭘로 메꿀까요, 나중에? 이제 연금. 연금도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근로나 아니면 대표님처럼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부동산을 내가 구매했었다면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금융자산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있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현금으로를 만드는 거 이 한 요 정도 수단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필요한 생활비 알아봤고 준비된 거 빼서 부족한 게 나오는 거를 체크해서 이걸 어떻게 메꿀까를 이제 가는 부분이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부족하다면 이제 그 시기가 지금 내가 언제 체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좀 빨리 체크하면 좋겠죠. 시간이 길면 준비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많아지니까 일단 우리가 가입한 아까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좀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내 자산을 은퇴 준비, 은퇴 생활비에 맞게 자산을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거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모아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년퇴직을 이제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정년퇴직까지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주된 일자리까지 다니신 분들이 근무하신 분들이 49.3세의 평균이. 그러니까 그때 49.3세의 주된 일자리란 건 뭐냐면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49.3세에 내가 퇴직을 하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아니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9.3세에 이제 그만두시고 그 다음 일자리는 소득이 적은 일자리고
보통 72.3세까지는 평균적으로 일을 해요. 퇴직 전에 소득이 가장 피크점으로 올라와 있고 생활비도 뭐냐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퇴직한다 그러면 바로 반으로 3분의 1로 줄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가계부 제가 정말 쓰라는 얘기 안 드리는데 한 3개월만 딱 싸워봐서 불필요한 것들 줄여서 일단 소득을 줄여 놓으신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고 일단 대출이 많다면 어느 정도 대출금을 상환하신 다음에 퇴직을 하지 않으면 퇴직 후에 은퇴 후에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게 은퇴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혜택이 많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퇴직금은 중간 정산에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네. 주택구입을 한다든지 뭐 전세보증금 올라갈 때 쓴다든지 과거에는 좀 많았어요. 저희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말고 별도로 개인연금 많이 준비하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노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원칙이고요. 국가에서도 뭐냐면 개인들이 노후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노후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줘요. 따라서 퇴직급이나 퇴직연금이나 이거를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일단 감면을 해줘요. 1번 첫째. 두 번째, 과세가 이연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1,000만 원 정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나눠서 아주 늦게 내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퇴직연금을 받아서도 계속 굴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아까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아껴서 투자를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아까 건강보험료나 또 금융자산이 많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인당 2,000만 원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자가 되는데 이것도 재산이 많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거기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덜 낼 수 있고 과세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퇴직금은 첫 번째 노후에 월급 받듯이 우리가 아까 제가 현금으로 창출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자산 모아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월급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1번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세제 혜택도 받고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제외되니까 가능하면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퇴직 이후에 내 재무 상태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면 좋을지 개인연금 차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